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가 지난 9월 22일 발표한 아시아 경제 전망과 정책 근거 및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올해 아시아 46개 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을 7.1%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 7.3%를 7월에 한 차례 7.2%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이번 전망에서 추가로 0.1%포인트 낮추었습니다. 다만 내년 경제 성장률은 5.4%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ADB는 9월 22일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수정치를 통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경제 전망 대상국은 아시아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국가입니다. 이번 ADB 수정 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Vaccines Variant and Asia's Uneven Recovery라고 했습니다. 즉 백신 변종 및 아시아의 불균등한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ADB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백신 접종 등으로 지난 4월과 7월 전망보다 경제 성장 속도가 더딜 것이라며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코비드19 대전염병은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을 포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 발병 사례는 5월 중 100만 명당 105명에서 6월에는 25명으로 감소를 했고 다시 7월에는 43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예방접종은 국가별로 여전히 고르지 않고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졌다고 했습니다. 금년 8월 말 현재 접종률은 미국이 51.8%, 유럽이 58.0%인데 비해서 아시아 지역은 27.7%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성공적인 백신 출시로 코비드19는 덜 치명적인 질병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전염병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중국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은 2020년 하반기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의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에서는 새로운 감염의 물결과 백신 접종이 느려지면서 회복이 억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가속화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억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지속적으로 하락한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은 일부 경제의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과 봉쇄 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서 1월에 0.8%에서 6월에는 2.3%로 상승했다고 보았습니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출은 전염병 수준을 넘어 평준화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출은 2021년 즉 금년 1분기에도 외부 수요 회복에 따라서 계속 증가했으며 6월에는 팬데믹 이전 물량보다 19% 상회했다고 합니다. 2021년 초부터 수출은 전염병 대유행 초기보다 기계 장비와 강물 연료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인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을 증가시켰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홍콩과 중국,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베트남은 전염병과 관련된 상품과 전자제품에 대한 강력한 세계 수요 증가로 계속 이익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국제관광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지만 조지아와 몰디브에서는 점진적인 반등이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각각 8.1%, 10.0%를 유지했고 대만은 5.6%에서 6.2%로 0.6%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태국의 성장률은 기존 2.0%에서 0.8%로 1.2%포인트, 베트남은 5.8%에서 3.8%로 2.0%포인트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높은 순서로 보면은 인도가 10.0%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이 8.1%, 싱가포르이 6.5%, 홍콩과 대만이 각각 6.2% 등으로 높았습니다. 반면에 경제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보는 국가는 태국이 0.8%, 인도네시아 3.5%, 베트남 3.8%, 카자흐스탄 3.4% 등으로 낮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중에서 근역별로 보면은 인도가 포함된 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가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편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요국의 분기별 제조업 PMI 즉 구매관리자 지수를 나타내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와 대만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중국과 우리나라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다음 그림은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데 2020년에 계속 하락한 후에 2021년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역별로 보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높았고 상대적으로 동아시아와 남동아시아 지역은 낮았습니다. ADB는 우리나라의 경우 금년 성장률은 4.0%, 내년 성장률은 3.1%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에도 예상 외의 순수출 강세, 견고한 민간 투자 및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은 결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ADB는 올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2.0%로 앞서 4월에 1.3%와 7월에 1.8% 전망치보다 추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은 1.6%로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5월 전망치 1.8%보다 0.4%포인트 높인 2.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ADB는 지난 4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보다 느린 속도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ADB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회복 경로는 고르지 않고 계속 분리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된 반면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성장 전망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글로벌 수요 회복과 선진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은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수출 위주 성장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경제 회복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2020년 정책 금리를 인하한 뒤에 인상하는 것을 자제해서 많은 경제에서 실질 금리가 낮거나 마이너스로 이어지면서 통화 정책 기조는 크게 확장적이었다고 했습니다. ADB는 코비드19 팬데믹의 부활이 전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염병이 더 많이 발생하고 백신의 내성이 있는 변종이 출현함에 따라서 새로운 팬데믹 대유행 물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투여된 백신의 감소 효과와 예상보다 느린 백신 출시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지역 경제권 간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책 위반자들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긴장, 긴축금융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포함하여 다른 위험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4.3%와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4.2%보다는 낮지만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4.0%, 한국은행의 4.0%의 전망치하고는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